2021 GTPC 해설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로 부분 문제로서 0, 1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번 문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프린트 문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신도시 영역이 2차원 배열로 입력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배열 n행 n열 n행 m열입니다. n행 m열에 대해서 이렇게 각 칸들에 대해서 값들이 부여가 되는데 음수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수 값들도 포함을 하여 그 값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직사각형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직사각형 영역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할 때 그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개발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개발 가치는 각 우리가 선택한 각 칸들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 영역에서 2,2 영역에 걸친 이 직사각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예상하는 개발 가치는 1, 5, 4, 0을 더한 10이 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지도, 0번 문제는 이 주어진 지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행오열의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개발 가치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 1을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0번 문제는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장 커 보이는 값들을 찾아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시에서 주어진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네요. 오행오열의 정사각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최대값이 3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휴리스틱적인 방법을 쓸 수 있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음수 마이너스 10을 포함해야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적당하게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이 가장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위에서부터 윗줄을 보시면 1, 5, 마이너스 1, 1이면 이거 전체를 포함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있기는 하지만 1하고 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하는 게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 5만 해도 6이고 2까지 해도 6이지만 저 아래 칸을 보시면 4와 3이 포함되므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이득임을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 2, 6, 2까지 확장을 시키다가 이제 마이너스 10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이 있고 이 네 칸을 보시면 네 열을 보시면 6이고 마이너스 10이라서 좀 손해를 보지만 그 밑에 있는 3, 4, 5의 합이 이렇게 전체를 했을 때 이 마이너스 10을 다 소거하고도 더 양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을 구했을 때 일단은 가장 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적당히 큰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보면 3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전체를 골라도 3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을 뺐지만 2, 1, 7을 더하면 또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합이 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땅을 다 고르더라도 3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프린트 문으로 34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 오답이 나왔어요. 오답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제출, 페널티가 좀 있긴 하지만 재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도전하다가 페널티가 많아지고 많이 틀리게 되더라도 우리 GTPC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벤트 상품 같은 것들 중에 많이 틀리면서 맞춘 팀에게 주는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특별상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으므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0번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신도시 개발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 1은 앞선 문제와 패턴은 동일하지만 입력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 입력 예시를 보시면 행과 열의 수가 주어지고요. 3행 3열, 그 다음에 각 행열 값이 이렇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캔F나 인풋 문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또는 리스트에 이 값들을 저장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처리를 하고 메모리에 변수에 이 값들을 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두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아이디어 또한 아주 중요하니까 이 문제 해설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크기의 최대값은 행 50, 열 50. 그래서 50 곱하기 50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행열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처음 해결할 때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고려해 보아야 될 방법이 브루트 폴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브루트 폴스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모든 후보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일일이 다 구해보는 방법으로서 항상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계산량을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행열이 50행 50열입니다. 자, 50행 50열인데 이 50행 50열의 직사각형 영역을 하나 설정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자, 일단 왼쪽 위 꼭지점을 하나 잡아야 되고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 꼭지점은 2행 1열이고요. 오른쪽 아래 꼭지점이 3행 3열입니다. 그래서 2행 1열, 3행 3열 이거 두 개를 선정하는 행위가 바로 한 영역을 선정한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영역을 선정하는 경우의 수를 엄밀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왼쪽 위 꼭지점이 50 곱하기 50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중에 하나니까요. 오른쪽 아래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50 곱하기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지점을 선정하는 계산량이 50의 4제곱이 되고요. 자, 영역을 선정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영역 내부에 값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개발 가치, 예상구역의 개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또 50 곱하기 50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산량은 약 50의 6제곱, 약 156억 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156억 번 뒤로 잠깐 넘어갔었는데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1초에 계산할 수 있는 계산량을 약 1초 내외로, 1억 내외로 봅니다. 1억. 자, 하지만 뭐 시스템 성능이라든지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1억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10억까지도 허용 범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는 1초 내에 해결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6억이라는 이 수로 볼 때는 절대로 제한 시간 1초, 여기 1초라고 되어 있죠. 1초 내에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이 값들을 계산해 보면 의외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 아까 우리가 대략 계산으로 50이라고 잡았지만 50이라고 잡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를 잡게 되면 그 대각선점은 이 위쪽, 왼쪽이나 위쪽으로는 잡히지 않고 이 이하,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만 잡힌다는 점을 이용하면 실제 50이지만 50보다 훨씬 적은 기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대값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돌려보면 얼마가 나오냐. 지금 제가 이 작성한 코드가 50 바이 50을 다 받아서 50 바이 50을 다 처리해서 여기 보시면 입력, 그 다음에 처리가 왼쪽 윗영역 잡는 이중포, 오른쪽 아래 영역 잡는 이중포, 그 다음에 전체를 계산하는 이중포, 총 6중포가 돌게 돼서 나우드를 계속 갱신하면서 최대 그 가치값을 구해내는 6중포문을 작성한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서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4억 8천만 번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엄밀하지 않게 대략 계산했을 때 100억이 넘었지만 실제로 돌려보니까 5억이 안 되는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출제진이
여기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GTPC에서 이 코드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출제진이 생각한 난이도는 이거보다 높았을 텐데 이 코드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챌린지를 할 때는 일단 전체를 해결하는 코드를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021에서 통과가 됐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진이 의도한 방법이 아닌 방법도 통과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한 계산량은 n4제곱입니다. 자, n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전체 영역을 선정하는 데 드는 시간이었고요. 내부를 계산하는 n제곱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부를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왼쪽 위 꼭지점을 n제곱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요. 또 다른 n제곱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 영역의 내부의 합을 구하는데 이 3번을 상당히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3단계 합을 구하기를 매우 빠른 시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aij, i행 j열을 1행 1열부터 i행 j열까지 합으로 저장해 두면 위 배열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1인데요. 여기가 5죠? 그럼 5가 아니라 여기가 1행 1열부터 여기까지 6으로 계산을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직사각형 1행 1열에서 2행 2열까지 직사각형 영역을 합을 구해두니까 이게 10이 저장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식을 우리는 프리픽스 썸 또는 누적합이라고 합니다. 2차원 행렬도 누적합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한 단계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1이니까 1이고요. 5니까 6이 되고요. 10이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기 4니까 5가 되고요. 0이니까 10이 되고요. 3이니까 10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계산했죠. 여기 3은 이거 전부 더한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에 의해서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 값을 어떻게 빨리 계산할까요? 바로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노란 칸이 새로 정해지는 값이고요. 이 회색 칸, 여기 뒤에를 보시면 회색 칸 두 개를 이용합니다. 자, 15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5가 계산되기 전에 2라는 값이 추가가 되는데 그 전에 이 15는 이 직사각형 영역에 합이 되잖아요. 이 직사각형 영역에 합이 되는데 여기 회색 10은 그 위에 하나 작은 2행 2열짜리 직사각형의 합을 이미 계산하고 갖고 있고요. 오른쪽 왼쪽에 8은 이 1행 3열짜리, 3행 1열짜리 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합을 갖고 있어요. 즉 10에다가 8을 더하면 이런 형태의 합이 되는데 여기는 이 사각형 영역이 두 번 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영역을 빼주면 여기에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영역의 합을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새로 입력되는 값을 더해주면 이 직사각형 영역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빨간 1행 1열에서 2행 1열에서 3행 3열까지 위와 같이 이렇게 계산된 값을 저장해 둔다면 이 빨간 사각형의 합을 누적합 배열, 방금 만든 이 누적합 배열을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누적합 배열인데 누적합 배열을 이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14라는 값이 전체 합이죠. 전체 합에다가 여기 영역을 빼주면 14에서 4를 빼주면 여기 10이라는 값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행 1열에서 3행 3열까지 합은 A 3행 3열 그러니까 14 빼기 1행 3열 14에서 4를 빼는데 음수니까 더해져서 1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누적합 배열은 앞으로도 많이 활용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코드를 잘 분석을 하셔서 이해를 해두신다면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각 영역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0행에서 12행, 이 행 부분이 바로 누적합 배열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aij를 구하기 위해서 ij-1 더하기 i-1j, 이게 두 개가 아까 앞선 그림에서 회색 셀들이죠. 얘를 더해주고 두 번 더해진 영역을 한 번 빼주는 포함 배제를 하기 위해서 ai-1, j-1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aij는 1행 1열에서 i행 j열까지 걸쳐 있는 직사각형의 합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이 합이 저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각 영역, 위쪽, 위에 두 포문이 왼쪽 위에 영역의 시작을 고르는 거고요. 아래줄 두 포문이 오른쪽 아래의 꼭지점을 고르는 그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4개를 이용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각 영역을 한 번의 계산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포함 배제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의 영역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n 4제곱의 계산량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료 구조, 이렇게 프리픽스 썸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 형태의 편리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서도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GTPC 문제를 푸실 때 가능한 모든 경우를 트라이 하는 것도 반드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리로서 신도시 개발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